성장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또 거리로 나갑니다. 예, 그 거리로 나가서 실제 조만간 대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대선 국면이 열릴 때 실제 중요한 것은 계엄 그날 밤에 우리가 정치인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평범한 시민들은 그 계엄의 밤에 계엄의 밤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법원 폭동 어떻게 보셨는지, 예, 그리고 또 이후의 대선 과정에서 어떤 나라 또 어떤 지도자를 뽑아 우리가 윤석열을 보니까 투표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서 직접 장윤선이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네. 예. 장윤선의 게릴라 톡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게릴라 토크요? 어디 가세요? 게릴라니까 네. 네, 지금 그 아날야 좀. 시민분들이 그 근처에 가 예. 계시면 두근두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미리 알려드리면 예, 미리 예. 또 막 장윤선이 광고에서 사람 모았다 이럴 네. 것 같아서 예, 그런 거 없이 예고 없이 야. 예 그냥 박치기예요. 현장 박치기. 오. 예, 이거 사실 좀 겁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세요? 아줌마 누구야? 그럴 수 있죠. 예, 아니 실제로 이제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것 그대로 생생한 시민들의 목소리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괜히 미리 와 있고 막 이러면 안 돼. 별로 오지도 않으시겠죠. 오늘 또 날이 추워서 예, 얼마나 오실지는 그러니까요. 예, 네. 알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서 직접 와. 예, 네. 민심 예 근데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민들의 예, 목소리를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포레스트 윤선 예, 장윤선 오늘도 달린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시민들의 육성을 기록해서 향후 한 60일 정도에 남은 전체 대선 드라마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이 대선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참여하실 계획을 하시는지 취재 편의점에서 다 담으려고 합니다. 네. 마이크 피하지 마시고 장윤선이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날이 추우니까요. 이 페이셜 크림 예. 단단히 바르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천재. 광고 천재. 야. 이 저 구교형의 머리띠 하나 해주고 싶어요. 광고 천재. 구교형은 광고 천재다. 야. 저희 제작진께서 저기 머리띠 하나 마련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하나 또 광고 말씀이 있어요. 오. 저희가 그 조국혁신당하고 네. 취재 편의점이 공동으로 왜 다시 검찰 개혁인가? 저희가 이제 공동 토론회를 어젯밤에 무려 2곡지나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주 일요일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쓸 수 네. 있도록 내주 일요일부터 릴리즈를 할 예정인데 모두 3차례로 예. 나눠서 하고요. 2월 25일 날 저녁 6시에는 벙커에서 저희가 라이브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광고도 나갈 거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벙커원 말씀하신 충청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5호선. 계엄군의 어떤 예. 타겟이 네. 되었던 그렇죠. 여론조사 꽃이 있는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하여간 저희가 음으로 양으로 현장을 뛰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개혁 과제가 뭔지 샅샅이 찾아서 꼼꼼하게 취재해서 날 것 그대로 여러분들께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Go together. 자, 바로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한겨레 단독 보도가 나오는데 진짜 네. 충격입니다. 이재명은 비상대권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사법 체계에서 이재명 같은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비상대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디서 대검 그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여인영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여인영 전 사령관이 이 얘기를 줄줄줄줄 합니다. 일종의 품평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주세요. 아마도 이제 정적 제거용 계엄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부분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인영 전 사령관의 진술에서 느낀 게 이게 본인을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사법 체계, 형사소송법 재판 지연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네. 본인이 지금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대로라도 체포 단계에서 체포에 불응했죠. 구속 시에 나오라고 했더니 출석조사 안 받았죠. 네. 헌재는 기일을 계속 늘려가지고 이번에는 목요일날 기일도 변경해달라고 했다가 수용이 안 됐는데 이런 상황들이 본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비상대권이 아니면 정리가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한 겁니다. 이런 태도 자체가 이율배반적이고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듣고 나한테 반대해 싹 다 잡아들여. 이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사실은 무슨 질서를 잡으려고 했다. 뭐 다 거짓말인 거예요. 네, 뭐 애초에 사실 그 당시가 우리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것에서부터 저는 완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까지 갈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전형적으로 그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그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이 있거든요. 딱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태도를 정하고 그것이 실제적인 어떤 행정 체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명단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씩 본인의 정적만이 아니라 사실은 계엄이 됐을 때 이걸 해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첩보 명단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당시에 여인영 이제 전 사령관의 주장에 따르면 우원식은 지금 사실은 무당파인 것처럼 하지만 민주당에 편향되어 있고 이하경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에 운동권으로서 그러니까 구속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네. 있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 건데요. 이 말도 말이 안 맞는 게 결국 계엄 해제를 염두에 두고 이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것에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하경 이제 부의장 같은 경우에 어떤 기준을 적용한다면 사실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젊은 시절에 운동권으로서 이미 구속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에 그 많은 운동권들은 다 어떡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다 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전과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냐 이랬다는데 네. 지금 본인이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사면 복권해가지고 요소요소에 다 기용을 했습니다. 그러네. 본인 김태우만- 얘기예요 이게 다. 아니, 네 돌이켜 보면 김태우만 하더라도 예. 바로 살려서 구청장 선거에 그건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내보냈잖아요. 네. 그래 놓고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본인은 전혀 돌아볼 수 있는 반성 능력, 성찰 능력이 제로에 가깝다는 판단밖에 안 듭니다. 네. 그러니까 김민석은 뭐 이재명 대표가 가깝다 뭐 이런 게 이유라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우원식. 우원식은 국회의장은 원래 당적이 없는데 민주당에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어. 안 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판이 지연되고 유전무죄 같은 사법 체계를 만든 사람이야. 이하경 젊었을 때 회장집 쳐들어가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냐? 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죠. 부정선거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어. 부정선거를 맞습니다. 부정선거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부정선거가 있어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부정적으로 언급해서 수거 대상이 된 겁니다. 체포 대상이. 그리고 조혜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체포 대상이 된 거고, 김민석 의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와 가깝고 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많이 했어. 종북 주사파의 핵심이야. 이렇게 하고 그 형님인 이 김민웅 촛불행동 네. 대표에 대해서는 김민석 의원하고 유사한 이유로 싫어. 야, 방송인 김어준 씨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 이거 다 근거가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 명태균 씨가 왜 체포 명단에 없는 그러니까 건가요? 명태균 씨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나와요. 이미 구속이 되셔서 네. 자기랑 네. 그리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네.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 같은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예? 애초에 체포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무언가를 정했다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김동현 판사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그 구속영장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후에 보면 네.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체포 명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정적 제거만이 아니라 본인 기분에 맞지 않았던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라고 했던 것들을 다 하나씩 넣어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박정훈 대령 관련해 가지고도 군 판사들 성향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그렇습니다. 했다라는 게 뒤늦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말 본인을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500명 체포자 명단 가운데 언론인들이 100에서 200명이라는데 네. 그 사람들 다 누군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쥐고 있는 정보를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이제 수사한 내용들을 일종의 조금씩 흘리면서 알게 되는데, 물론 그 반론권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죠. 예. 네. 예. 근데
빼박 아닙니까? 이분들 다 그 검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예. 없고 증언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래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네. 검찰 수사는 불변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이미 네. 본인들이 비상계엄 직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신빙성 있는 진술을 획득할 수 있는 시점에 수사기관의 출석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때 진술이 오히려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정 변경이 있고 답변이 제한된다고 하는 것은 네. 정치적인 국면의 변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지지가 극우 세력들의 지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이고 다분히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수사기관에서 그들이 했던 진술이 유용한 것이고 유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헌재 같은 경우에도 나와서 했던 여인영이라든가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본인의 진술을 완벽하게 뒤엎었다기보다는 했던 진술에 대해서 답변을 직접 하는 걸 회피하는 태도를 취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헌재 같은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상의 여러 가지 증거 능력을 갖춘 검찰의 조서에 대해서 준용을 해가지고 아마도 여러 가지 파면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법이 좀 바뀌어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 검찰 피신 조서가 과거처럼 완벽하게 바로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어서 재판에서 좀 다퉈봐야 되긴 할 텐데 말씀처럼 이 초창기에 전혀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이야기들의 신빙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핵심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자꾸 어떤 법 기술을 사용하면서 무언가를 흔들어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는 사실은 밑장 빼기 하다가 걸린 사람처럼 갑자기 변호사들이 가방 싸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가방 싸고 네. 나가고 중간에 오다가 도로 가고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증거 능력 관련된 다툼을 하다가 문영배 이제 대행이 네. 이미 지난 기일에 다 이제 정해진 네. 것이고 그때 문제제기 안 하지 않았냐라고 네. 하니까 가방 싸고 나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그 진술과 관련해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하니까 네. 그 사람 나와서 제대로 저 얘기 안 했는데 그걸 왜 증거로 채택을 하느냐면서 그 조대현 네. 전 헌재 재판관이죠. 저는 그 점이 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이라는 분이 어떻게 헌법재판이 네.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불쾌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가방을 싸가지고 나가버립니까?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조대현 재판관이 카메라 앵글에도 자주 잡혔는데 평소 모습이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잡혔는데 차라리 졸직을 했어. 굳이 이렇게 형사소송법 죽으세요. 얘기하면서 네. 우리한테 반대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진술 조서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헌재에서 이미 4차 변론 기일인가요? 그때 이미 재판관들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수기 결과를 통지했고 이의가 있었다고 했다면 당시 근자에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이제는 헌재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 법대에 있는 재판관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연 이분이 재판에 진정성 있게 면밀하게 살피고 참여했는지 자체를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꾸 이제 윤석열 대리인단을 두고 엑스맨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어제의 태도는 정말로 엑스맨다웠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엑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초반에 뭐 말하면 마이크 뺏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막 그 피청구인인 윤석열 피고인 막 계속 툭툭 치면서 아이고 아니야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교란도 되고 이런데 이제 급기야 가방 싸가지고 나가버리는 작태까지 벌이는 거다. 전직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이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이 그래도 직전에까지 봉직했던 공직이면 네. 좀 예의를 지키고 무례하지 않은 태도를 좀 보여야 그게 보수 아닌가요? 저는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제도에 대한 존중 예.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헌신 같은 것들이 예. 보수의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 예. 최근 들어서 그런 보수를 좀 찾기가 너무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시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보수의 가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광복회장, 네. 그렇죠? 홍장원 차장, 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보수인 것 같아요. 빨갱이 40년 잡으러 다니는데 네, 지금 조선일보 2대째 구독. 2대째 조선일보 구독하고 네. 있는데 조선일보 보면서 너무 실망했다. 뭐 봉지욱 기자한테 그런 메시지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뭐 봉지욱 기자 같은 사람이 네. 필요한 것 같다. 뭐 이런 그 고맙다. 뭐 이런 이제 맥락. 네네. 겪어보니. 네, 제대로 기사를 쓰니까. 네. 근데 진짜 보수주의자들이 이제는 그 깨어나서 저 구구용의 정치비상고, 김은지의 뉴스인, 장윤선의 취재편이죠.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수 같아. 아니, 그러니까 사실 뭐 홍정원 전 차장의 주장에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생각이 다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다른 생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토론을 하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자기를 교정하기도 하고 상대가 바뀌기도 하고 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은 완전 가짜 보수들이 아예 틀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국에 총 들고 국회 찾아가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부터는 다른 의견이 아니라 틀린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진짜 보수를 찾아서 우리가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심지어는 이 극우들이 서부지법 폭동까지도 저항권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의 예. 어떤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함세용 신부님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좀 주셨는데 민주당이 진짜 보수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 맞아요. 얘기를 네. 했더라고요.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은 보수 정당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기득권 그냥 정당인 거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한 집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일 문제에 대해서 누구 하나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독재에 협력했던 세력 아닙니까? 전두환, 노태우 함께했던 이승만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 사람들은 보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독립운동 계열에도 민족 보수가 있고 이제 진보 좌파까지 있었던 건데 그 전체의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진짜 보수 정당인 거고 국민의힘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정치 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자들이 그리고, 예. 그 무대에 자꾸 올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이크도 주면 안 되고. 그리고 한국 보수의 근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결국은 표어적으로는 법치주의라는 걸 전면에 내세웠던 것이고 법치주의라는 것은 결국 이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인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동은 사법부에 대한 무시와 부정을 넘어서 아예 그냥 사법부를 경멸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에 있는 의원들이 헌재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중요한 중대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재 재판관들을 맞아요. 압박하는 행동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걸 보고 배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영배 재판관 집 앞에 찾아가서 시위를 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것 자체를 과연 참 보수, 사법을 존중하는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보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태도가 아주 불손하다.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게 민주화 평화, 그렇죠? 예. 그리고 인권, 뭐 이 안전 이런 걸로 좀 최대 가치로 안정희구 세력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폭력의 끝은 결국 본인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폭도들이 자기들한테는 휘두르지 않겠습니까? 폭력을 똑같이 자기들도 대상이 될 텐데 지금은 자기네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배인규 신남성 연대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서부지법 폭동에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나니까 화교다 이런 이야기를 그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배인규 씨를.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끝은 네. 그 자기 파괴야 파멸일 것이다라는 그러네. 식의 그 예. 장윤성 기자님의 말씀처럼 예.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예. 근데 이런 가짜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배인규가 정말 화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만능 화교설 요새 정말 뭐만 하면 중국인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기가 막힌 수준입니다.